자, 잘 지내셨죠? 이제 화요일마다 이렇게 줌으로 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잘 지켜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네. 다음 달에도 저저 특강이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와 관계 있는 분들이 좀 모셨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내년이네요. 2026년. 산희 씨 안녕. 네. 예쁘게 잘 만들어줘서 고마워. 네. 다음 주 화요일은 맹명관 박사님 그 책, 그분은 책을 냈는데 벌써 베스트셀러 들어오자마자 예약 판매에서 1등하는 경우 이건 반칙이라고 했어, 내가 막. 근데 뭐, 그분은 이번이 52번째 내는 책이랑, 다르지, 내공이. 그죠?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마케팅은 가고 브랜드만 남는다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제 쓸만한 책은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셨고, 그 다음 주에는 황상결 씨 모셨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장영아님, 장영아님 책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 헤어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가 만나면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박지성과 박태환이 만나면, 박태환 선수가 만나면 서로 종목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몰라요? 할 것 같아요.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맥락을 찾는 고수. 이게 대화를 나눠도 이게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는요,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나는요, 안 통해요. 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야구는 축구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수들의 대화들은 맥락을 갖고 얘기하면 반드시 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책을 내도 어떤 책을 읽어도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한 씨의 책도 한번 기대해 보셔서 그런 이제 사회죠. 그런 세상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지혜를 얻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 책이고 지난번에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었는데 그래도 다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리라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른기업에서 스토리를 좀 배웠죠.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어디에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모든 스토리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과의 뭐 갈등보다는 내적 갈등이죠.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결과든 안 좋은 결과든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교훈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1단계 잠든 나를 깨워라. 나를 깨우는 영역 했었고요. 오늘은 커리어 전환에 대한 스토리를 좀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업을 바꾼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직업을 바꾸게 되는 본인의 어떤 습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난 그런 말 하시는 분 제일 겁나요. 그분이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게요? 이제 자신의 어떤 감각적 만족? 그렇게 가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얇죠. 얇고 막 바빠지는 분. 바쁜 분들. 얇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지랖을 막 떤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사유의 세계거든요. 생각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려면요,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왜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 가장 고도의 기술은
골인을 넣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에요? 움직이는 공을 세우는 기술입니다. 공을 세우는 방법은 뭐죠? 공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공을 세워야 턴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을 세우지 못하면 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뭐 골인을 얼마나 넣었다 이것만 보잖아요. 하수죠. 그들이 잘하는 건 뭐죠? 턴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턴을 하기 직전의 동작이 뭐예요? 멈춤이에요. 멈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결과만 볼 경우는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고객이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 단계는 뭐죠? 뭔가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럼 그 일이 잘 되는 상황의 바로 전 단계는 뭐죠? 그 전 단계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 전 단계를 안 잡고 계속 그 결과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뜬구름 둥실둥실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의 계약이 나한테 성과다. 그러면 그 전 단계는 뭐예요? 고객을 만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냥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고객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게 고객이 거절할까봐의 두려움보다는 그 마주하는 막막함, 정적.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미리 막 상상하면 어때요? 전화 수화기 들기도 어렵죠. 그게 겁이 나면. 그러니까 그 단계가 해결돼야 되고 그 전 단계가 해결되기 위해선 또 뭔가가 필요해요. 그 전 단계에 필요해서는 아마도 내가 어떤 쓴 글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극하게 만드는 요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될 때.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면 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면 오늘도 이제 그 대구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가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분들 이렇게 뵀는데 사실 그게 요즘 국공립이 됐잖아요.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국공립이 되니까 교사들의 처우가 사실 상당히 좋아진 셈이죠. 급여도 많이 받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간절한 긴장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영원토록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어. 다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의 수단을 뺏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하고 달리 다 사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누군가가,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군가가 국가의 교육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손을 드니까 국가가 고민하다가, 그래. 대신, 너는 이제 월급적인 원장이야. 넌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있어. 우리가 돈을 주니까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뭐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공통점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안 가지죠.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요. 어떤 분이 끝나고 그래 잠깐 상담 아니면 뭐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듣다가 뭐 이렇게 대충 마무리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딴 걸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한 발은 이쪽을 담고 왜? 돈이 나오니까 급여가 나오니까 그리고 정년때까지 나오니까 그냥 나머지 한 발을 가지고 더듬더듬 되는 거예요. 뭐해? 남들 하는 일에. 뭐해? 뭐 하는 일에.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죠?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서,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견물생심이라 가서 보면, 그 참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몇 번을 투자를 했다가 거의 이혼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질문이 뭐세요? 그랬더니 저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랬더니 또 저질렀대요. 근데 또 남편한테 얘기를 못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일을 오래 하고 또 급여도 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막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한테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실래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실래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신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거 또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금 넣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을 이렇게 어깨를 툭툭 털면서 내가 계약금 날리세요. 예. 그러면 아마 아깝죠?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절반 내려올 거예요. 이게 아깝지. 그래서, 그거 아까우시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그 남편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투자를 해 말해가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우습게 본 거잖아요. 무시한 셈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평생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그 다음 단계 갈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리트도 있지만 리스크도 높아요.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 단계 가면 그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영어로 직업이 뭐죠? 영어로 직업 그러면 보통 job. 그 다음 뭐예요? two job. three job. 영어로 그 직업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드라는 것도 있고요. occupation도 있고요. 비즈니스도 직업이에요. 또 어떤 단어가 직업이죠? 콜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콜링이란 단어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 줄 몰랐잖아. 영주 씨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저 양반이 원래 자동차 전문가거든요. 인생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찾아가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커리어는요, 절대로 메이킹이 아니라 파인딩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자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죠. 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엔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커리어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스토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관계를 제가 3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엔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과정을 만들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내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내 의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약간 고춧가루 가스라이팅을 하고 옆에서 자꾸 왜 그런 일 돈 안 되는 거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몰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과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악착같이 잡아야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4단계에는 영업이나 마케팅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내가 어떤 행위를 계속 한다고 돈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 이른 기업에 그분이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한준기 씨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 명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명인이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마라톤을 100회를 넘게 뛰셨어요. 풀코스를. 42.1. 보통 분이 아니죠. 근데 몸도 삐쩍 말랐어요. 이제 송기정 씨처럼 삐쩍 말랐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제 다른 일을 하세요. 퇴직하고. 근데 이분이 내가 마라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마라톤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뭐 책을 써라 강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쪽은 아니에요. 몸으로 뛰는 쪽이야. 아마 이분이 책 쓰라고 아마 우리 백장님 만나서 책 쓴다고 그러면 이분은 우울증 걸릴지도 몰라요. 이분은 뛰어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뛸 생각을 하시라. 근데 그럼 내가 뛰고 있으면 같이 뛸 사람이 생길까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뛴다고 같이 뛸 사람이 갑자기 생기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뛸 사람은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예요. 내가 그걸 못한다.
아니, 그게 안 되면 이거를 사업화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 사셨는데, 인천에, 무슨 공원이더라? 구봉공원? 아니, 무슨, 갑자기 까먹었어. 무슨 공원이야. 근데 공원에서 뛴대요. 근데 이분이 혼자 뛰지 않고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 등허리에다가 종이를 붙였어요. 뭐라 붙였냐면, 나랑 뛸 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용도 받고 이렇게 팀으로 만들려면 이분이 뭐 해야 되냐면 나와 마라톤을 같이 뛸 사람 명단 작성하고 연락해서 그분들 모셔야 돼요. 그게 영업 마케팅이 그게 없는데 혼자 뛴다고 계속 뛴다고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해도 이 사람과 같이 뛸 사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쯤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른 기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 기업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이른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커리어를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전 경영.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내 비전하고 맞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이게 나랑 맞는가? 이게 나랑 맞는가? 이런 생각들. 그죠? 예.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큰 방향에서 선택하죠. 그러나 비전이 없다면 일희일비. 그러니까 결국 이 일희일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상황윤리. 네.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게 스쿨에서 비전은 나를 움직이는 가시화된 동력. 이렇게 얘기하죠. 비전이란 나를 움직이는 가시화된 눈에 보이는 감성적 미래 동력이라고 얘기하죠. 다 기억하시죠?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가슴이 뛰는 일을 통해서 눈만 감아도 보일 만한 나의 감성적 일이 바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커리어를 바꾸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렇죠. 일을 바꾸는 과정이. 근데 우리는 일단 가장 큰 커리어를 바꾸거나 직업을 바꿀 때 가장 큰 기준을 어떤 외부의 시선에 둔다 그러면 이거는 바꿔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일이 못 만들어져요. 바꿔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커리어는 쉽게 말하면 밥벌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밥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보단 일단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외부의 시선, 다른 사람 볼 때 멋져 보이는가가 아니고 처음에 사실 밥벌이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전 좀 젊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과 일, 이 두 가지의 상응된 관계에 대한 저만의 어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일 안 하면서 먹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겹죠. 매너리즘이 있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 쉽게 말해서 난 출근하기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출근하지 않는 삶 어때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들었죠. 누가 이렇게 일본의 어떤 분이 100세 플랜을 자꾸 사셨대요. 근데 100세 안 돌아가셨어요. 그저 120세까지 사셨대요. 그래서 기자가 가갖고 그분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120세까지 사셨냐고. 그 동력이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래? 나 원래 100세 플랜 살았다. 100세. 그래서 100세가 되던 해에 플랜이 다 달성돼서 뭐 보험, 펀드, 연금, 부동산 다 정리했대요. 근데 못 죽었다. 눈 떴더니 아직도 살아있더라. 예. 그 얘기 뭐냐면요. 100세까지는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플랜이 끊어지니까 출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부터 120, 고작 100세를 산 사람인데 20년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무조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절약은 해야 되지만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대신 좀 우리가 좀 그 리스크를 줄일 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일 이거죠. 저는 그게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100세 플랜이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 개념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좀 이제 제가 아까 톡방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둔 거죠.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 때 직업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생각합니다. 그죠? 어떤 회사가 좋아야 급여를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급여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급여의 메인 삶? 그죠? 월 한 500 정도 번다 그러면 괜찮죠? 그죠? 월 500 정도.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 네. 근데 되게 웃긴 거 10%가 50만 원이잖아요? 이분이요. 이렇게 급여에 매여 살면요. 50만 원만 부족해도 거의 굶어 죽어요. 왜요? 여기에 맞춰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월 200에 맞춰 살았거든요. 그럼 월 500에 맞춰 살면 한 300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남아요. 왜 안 남아요? 여기에 또 맞춰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 1000만 원 정도 벌면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죠? 왜 안 그래요? 이분의 지출 수준을 어디에 맞춰요? 1000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나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버는 쪽만 생각을 하거든요. 버는 방법을 해요. 근데 쓰는 거를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쓰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 신문을 보니까 왜 국세청에서 세금 안 낸, 저는 뭐 세금을 워낙 잘 내서 우리 집사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스트레스 받는데 11조와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덮쳐갖고 왜 조사를 했더니 금고에 현찰도 있지만 뭐 벽 속에 무슨 그 명품 백들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백이 그렇게 많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세금 안 내요? 돈이 없다고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세금 낼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저는 알바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근데 좀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그 을지로에 있는 테이프 있죠, 옛날에 왜 이렇게 테이프, 테이프에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듀플리케이터라고 복사하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 테이프를 공테이프를 한 10개를 탁탁탁 넣고서요. 원본 테이프를 똑같이 돌리면 굉장히 속성으로 복사되는 기계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거 무단 복제야. 어찌됐건. 그리고 끝나면 거기다 테이프 붙이고, 그때에 이렇게, 붙였던 게 뭐, 누구누구 박사의 무슨 강의,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회사가 아마도 그 다단계 회사였던 것 같아요. 예, 내 느낌에. 근데 그때 그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플래너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시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대기업 다니는 삼촌들이 그 당시에 뭐 금성, 대우 이렇게 다니는 그 삼촌들이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그게 멋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월간이 있었어요. 월간 시간을 두는. 그래서 그거를 매년 그런 거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썼던 거. 매년 거기에 몇 년도 그걸 보면은 뭐 1980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하고 미리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수첩을 들고 다니고 막 꼬박꼬박 적고 하니까 친구들이나 심지어 선생들까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일수 찍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수. 야, 1학년 2반에 그 일수 찍는 데 좀 데려와. 뭐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일수 찍고, 고등학교 때, 예, 그렇게 해서 학교가 좀 멀었는데 끝나면 일을 하고, 뭐 그랬던. 그 다음에 어떤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급여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출판사가, 약간 뭐라고 그러죠? 지금 얘기하면 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1년치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좀 하긴 했는데 그때 느낀 게 그때 거기는 이 시간당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로 줘요? 결과당 줬어요. 네, 결과당. 그러니까 얼마나 가입을 시키냐에 따라서. 근데 그때 그걸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사람도 쫓아다니고 만나면 제가 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곧 일을 한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일을 한다. 근데 일이 어떤 일이냐? 시간당 투여되는 일이냐? 아니면 결과를 갖고 하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죠? 우리 형아 씨도 급여를 받으니까 시간당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다 그래요. 시간당 급여. 정래 씨 송박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비용인데 결과가 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요 알바할 때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알바를 여기서 했거든요. 대학교 때. 이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갈 시간이 없이 현금으로 매일 그때는 거의 매일 돈을 정산을 했으니까 현금을 갖고 다니다가 청바지가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왜요? 들 데가 없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2달 뛰면 뭐 이런 얘기 좀 2달 뛰면 진짜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번. 예. 그러니까 이게 심부름센터라는 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당시엔 택배가 없었고 핸드폰 삐삐 같은 것도 없었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해요. 그 회사가 좀 규모가 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 그만둬요. 왜요? 힘만 들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심부름센터에서 하려면 그 사무실에서 센터의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나한테 일을 줘요. 야, 어디 가서 뭐 띄고, 어디 가서 뭐 받아서 어디로 전달,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누나죠. 그 누나가 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삐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정기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를 끊으면 한 달 동안에 무료예요. 서울 시내에선. 또 하나는 공중전화 박스 정기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통화에 얼마가 아니라요. 그 하나를 사면 무제한으로 걸 수 있는 것.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누나가 나한테 연락을 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하고 어디 가면 연락하고 쉬면 또 연락하고 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뛸 때 사실 다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식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질문으로 해결됐어요. 질문. 제가 그 등기소 얘기했나요? 심부름센터 할 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잘 안 가지만 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 띄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쥐약이 한 통화를 하면 한 4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맡기고 신청하고 내가 다른 일을 보고 또 뛰다가 다시 와서 이 정도로 해야 이게 아구가 맞을 정도로. 근데 이제 옆에서 딱 보니까 어떤 누나는 금방금방 받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금방금방 받는 거야. 왜 받나 그랬더니 그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법무사 사무실 도장을 찍으면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기를 쳤죠. 어떻게 해요? 네. 김용한 법무사를 하나 만들었지, 사무실을. 그래서 도장을 하나 파갖고, 이거 그대로 찍으면 안 되니까 약간 비껴가게 이렇게 찍었지. 그랬더니 바로 해주더라고, 어디 가든지.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신문센터에서 알바생들 대상으로 사실 이제 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제 교육을 이렇게 시작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이런 이제 시간으로 버는 방법, 결과로 버는 방법, 또 하나는 방법, 지식으로 버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죠? 예. 강의를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혹시 지난번에 한 달 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제 스토리 얘기하면서 홍콩의 금성식당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골프채 밀수하다 걸려갖고 왜 그 변호영 씨라고 그 축구 선수 출신의 그분한테 뒤지게 혼났다는. 예. 참 고맙죠.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몇 달이 제가 홍콩에서 한 2, 3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분은 저의 멘토고 저는 아주 그분의 딸랑이가 됐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언젠가 그분이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뭐 한 화요일이다. 그럼 화요일 저녁 때 전화 왔는데 너 내일 수요일 날 아침에 내일 뭐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니 별일 없는데요. 그럼 말이야 아침 6시 반까지 홀리데이인 호텔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호텔 좋지만 나는 뭐 갈 일이 없는데 이따 오라고. 그래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한 6시까지 갔죠. 쫄래쫄래. 가서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그 회장님 만나서 저 왔습니다. 그래. 야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너한테 하는 얘기 잘 들어. 네.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 이래요. 그때는 사실 서울에 손님 오는 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그 서울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요. 네가 여기서 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자니 그거 그냥 한 30분만 떠들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요? 그 온 사람들한테 떠들면 돼. 그래서 누군데? 뭘 갈 거 없어. 그냥 네 얘기만 하면 돼. 너 밥 먹을 때 보면 너 맥주 한잔 할 때 엄청 많이 떠들고 잘하잖아. 뭐.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게 근데 그 호텔 조식을 먹게 해준 데는 내가 쏠려갖고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 얼마나 비싼데. 그래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진짜 한 5, 6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뒤통수 보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져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나는 그 뒤에 숨어갖고 밥 먹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데 이제 강의 시간이 됐어. 그때 이제 그 회장님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막 띄워주더라고. 나를 뒤지가 이렇게 혼내놓고선. 예. 아주 여기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냐면 그게, 그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에서 오신,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해외 시장조사 사절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뭐 중소기업청의 뭐 청장, 항공무역협회 회장, 뭐 다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날 소개해서 진짜 거의 처음 그런 자리에 쓴 거예요. 그 서서 당시 내 뒤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이제 그 프랭카드 같은 걸로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강의 주제 같은 거 주지도 않았는데 그 회장 자기 맘대로 그렇게 찍어서 이제 올린 거야. 아니면 누군가 나 말고 다른 강사가 있었는데 아마 펑크를 냈거나.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글로벌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이 커졌고 이 홍콩을 통해서 요즘 중국 시장이 뜨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팔짱 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 명 한 명 고개를 듣기 시작하고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강의가 이렇게 딱 끝났어요. 약간 시간이 오버돼 끝나는데 이분들이 다 기립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내가 말이야,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도 속으로, 나도 이런 강의 해본 적이 없다고.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신 몇몇 분들이 나보고 언제 서울에 오느냐. 근데 제가 앞으로 서울 갈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일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하면 꼭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고 했던 분이 그 무역협회라고 삼성동에 있죠. 코엑스 위에 있거든요. 그 무역협회 아카데미에 누구였고 중소기업 연수원에 누구였고 뭐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한국에 가서 조금 다른 거 정리하고 그분들 그냥 우연히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잘 운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신의 강의가 우리 기업가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왜? 그때는 글로벌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 당신처럼 그때 내가 강의하러 갈 때 무슨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요. 주머니 덜렁덜렁 있는 조끼에 청바지에 여기는 에릭슨 뭔지 아세요? 에릭슨 휴대폰, 여기는 노키아, 삐삐, 모토로라 뭐 그러고 다녔던 사람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그때 그래서 능률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죠. 저한테 1인 기업은요, 어떤 성장, 그러니까 오늘 제가 커리어잖아요. 이 커리어의 성장의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여도 좋고 아무것도 다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커리어에 대해서 밥벌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나 밥벌이. 이 커리어는 밥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저는 창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창작의 대상이 뭐죠? 제가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꿈을 가질 때 거의 꿈을 직업으로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요. 네. 꿈은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꿈은 저는 이런 명사보다는 차라리 동사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죠? 근데 꼭 직업을 정하죠. 그죠? 우리 백란님 애들도 꿈을 감고 직업을 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걔네들이 꾸는 꿈의 이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거를 잡는 건 아니라는 생각. 근데 사람들이 직업이 아닌 엉뚱한 거를 잡으면 그게 꿈이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작을 하는데 창작의 중심이 본인의 강점이나 가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띄엄띄엄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직업을 영어로 마지막이 뭐였죠? 콜링이었잖아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내 고객을 설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정하는 것.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 왜 콘텐츠 코칭 스쿨에 오시면 왜 제가 고민에 대한 거 꼭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뭐가 고민입니까? 이게 내가 무엇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구조가 저는 1인 기업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1인 기업이 아니면요. 이게 밥벌이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창작도 어려워요. 창작도. 우리 형한 씨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직무 창작을 하는 중이야, 지금 저 양반이.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하고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 대표랑 갈등을 살얼음처럼 갖고 있더라도 이 창작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표가 이제 이해 못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때. 예, 아니면 이제 씩씩대면서 대표가 이제 몰아내려고 할 거야. 그땐 그냥 몰아주는 거야. 박수 받고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창작을 포기하지 않는 일종의 투자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요 과정의 경험을 사실 중국에서 일할 때 많이 얻었어요. 예. 이렇게도 되나? 창작. 야, 누가 그렇게 일하냐? 라는 것을 덮고, 내가 그럼 그렇게 한번 일해보고, 저렇게 한번 일해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소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밥벌이.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창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명으로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예. 커리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돈 버는 방법 많은데 이거 다 쫓아다니지 말아라.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는 아까 얘기한 가장 원초적인 시간적 자본. 예?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식 자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식 자본은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알바할 때 여기서 내가 이제 방법을 고안할 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런 신문회사 때 알바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돈을 좀 쉽게 빨리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방법, 지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발 질문 없이 책만 읽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질문 없이 강의만 듣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백장님 특강할 때 학생들에게 강의료는 무료인데 질문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갖고 온 사람은 질문을 풀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질문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요. 우리 백장님이 내 마음 알아서 내가 불편한 게 뭔지 내가 풀어야 될 게 뭔지 다 알아주세요. 점집이야? 점 보러 간 거야? 아니잖아요. 질문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 돼요. 심지어는 그분들의 고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죠? 무슨 자본이었어? 인격 자본이었어요. 결국은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요즘 책 내고 이제 북특강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한동안 외부 강의를 거의 못했거든요. 뭐 이런 겨 하시는 분도 상담 오시는 분도 스케줄도 어디 가겠어요. 근데 요때는 좀 제가 좀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 강의를 하는 주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뭐 고민하세요? 그러면 고민한 건 다 무슨 돈의 문제, 뭐 집 문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한테 만약에 성공하고 부자 되면 누구를 좀 돕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가? 그럼 어떻게를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돈 문제 해결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아니, 챗GPT, 아니, 뭐 그림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 그거 왜 배우러 다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 누가 돈이 되냐고. 근데 그분 한 얘기가, 강사님이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면 사기 배우면 사기 치는 거 알려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 이렇게 상담 요청해서 했는데, 책 쓰기를 이렇게 강의를 딱 듣고, 그대로 강의하면서 왜 나는 돈이 안 될까요? 너무 웃긴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당신한테 와서 배우는 거를 당신이 배운 원초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 가서 배우지 내가 왜 당신한테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의 생각을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요 60까지는 뭐였어요? 유효기간이었잖아요. 예. 정년. 그죠? 90은 뭐예요? 이거 유통기간이야. 우리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산다, 적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전략으로 만들어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죠. 생존이죠. 밥벌이죠. 움직여야죠. 이때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리더십이죠. 리더십. 여기는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각각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걸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바꿀 때는 사람 아닌 목표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한 성과보다는요. 사실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식을 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거죠. 지식 기반으로 한다는 게 그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 전환을 할 때 이 일이 내가 지식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MBA 들으시면서 너무 열심히 날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보고 흘러가지 마세요. 그럼 소비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블로그 포스팅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댓글이라도 한 줄 달아라. 왜? 다른 사람이 보거든요. 그건 내가 지식을 생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생산자예요. 그런데 인생 MBA 봤는데요. 뭘 보았어요? 모르죠. 뭘 들으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들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게 계속 들어 소용없어요. 차라리 하나를 듣고 집중해서 듣고 내가 여기서 어떤 언어를 얻었지? 그걸 댓글에 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하던 일을 뺏겼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돈과 일과 관계에서
이게 일에 대한 거는 머리로 하지, 뭘로 하지 말라? 감정으로 하지 말라. 가슴으로 하지 말라. 또 육체로 하지 말라. 일은 뭘로 한다? 머리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경쟁하는 것만큼 가치가 낮은 일이 없어. 경쟁하지 말아라. 괜히 가슴으로 그러지 말아라. 예. 일하면서 상처를 왜 받아요? 행복해야지. 그죠? 경쟁의 대상은 뭐냐? 목표다. 성과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내가 해야 될 성과가 분명한가. 우리가 지금 이 마스터 클래스 하신 분들 이제 이번 주에 워크숍 하잖아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 워크숍 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지난달 목표예요. 예. 지난달 목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충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과정상에 얻는 게 고객이거든요. 그럼 고객 경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고객들에게 어떤 멘토링을 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고객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건 아시죠? 그죠? 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잖아요. 부활절에도 하고 성탄절에도. 근데 평균 매번 세례 받을 때마다 두세 명 정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온 분들이 두세 분 정도가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게 제가 막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어떤 형식, 세례라는 의식과 형식이 그분들에게 변화를 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번 달에도 성탄 때 세례 받았잖아요. 그 정영미 사장님 아들, 예. 기용이라고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지? 지선영 씨, 이렇게. 예.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제가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이것도 저한테는 성과예요. 근데 그 세례식에 갑자기 누군가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과정에 빌드업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객 관리 그 빌드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불편해하는 게? 정 박사님,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단도직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빨리 꺼내세요 이거잖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 형한 씨 직원들한테도 거두절미하고 결과로만 얘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커리어 안에 경험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옛날에 얘기했던 거라 좀 스킵을 하면, 네. 그죠? 예.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옛날에 알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생산에 관련된, 저는 문과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산에 대한 일을 제가 중국에서 공장만 7개 정도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공장을 셋업한다고 그래서 뭐 시멘트 병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서류가 70개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코에 걸면 코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 그게 쉽지 않아요. 하다가 이제 내수도 했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했었거든요. 방송도 했어요. 예, 이런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했죠. 그죠? 이 방송을 한 게 제가 내수를 하는 백화점의 홍보용으로. 그리고 나중에 홍콩에서 이제 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예, 아까 심부름센터 얘기했죠. 예. 요 얘기만. 그러니까 불티나라는 회사에 입사한 게 대학교 4학년이에요. 예, 왜 대학교 4학년 때 입사했냐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기들이 저한테 물어보냐면 너는 대학생활 4학년 동안에 할 건 다 했다. 다 했어요. 결혼도 했죠.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입사도 했죠. 그 다음에 저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수배도 당했죠. 재판도 받았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수배당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도 되게 이렇게 쫓아다닐 때인데 경찰이 우리 집사람까지 쫓아간 거예요. 처갓집까지. 예, 조사하러. 너 김영환이가 네 남자친구지? 그때 우리 집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날 때 하게 다 했죠. 그때 이제 불티나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다니다가 좀 잠시 쉬고 이제 갔고, 나는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근데 급여나 이런 것도 낮고, 일이 너무 힘든 게 아침에 출근을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 7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획실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퇴근은 한 10시에 돼야 퇴근해요. 왜냐면 그 회사 안에 라인이 있어요. 공장 라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야근할 때는요, 그 참 지금은 그러면서 없겠지만, 야근을 하면 우리도 퇴근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회사가 어디 있었냐면, 등촌동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김포공항하고 비슷한 곳이죠. 그죠? 우리 집이 대치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등촌동에서 대치동으로 오려면 버스를 타고 당산역을 가요. 당산역에서 삼성역까지 와요. 삼성역에서 버스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집까지 와야 돼요. 그럼 10시에 퇴근하면 집에 오면 몇 시예요? 거의 12시 가까이 돼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아침 7시까지 출근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첫 차를 타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하러 왔냐? 좀 이따 또 갈걸?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장을 대하는 것도.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자유롭게 일하되 급여를 좀 많이 받을 곳이 어딘가 생각한 게 해외 주재원이었어요. 예. 근데 누가 보내줘요? 신입사원을. 안 보내주죠. 그 열심히 작업을 한 거예요. 꿈을 꾸고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 칭다오라는 공장에 이제 기술자를 대동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사장한테 약간 인정을 받았죠. 받고 그 공장에서 기술자 5명. 근데 기술자라고 해봤자 그 라이터 공장이거든요. 다 여성이에요. 여공. 그 여공 5명을 데리고 닝뽀라는 곳에 공장에 갑니다. 닝뽀가 어딘지 모르시죠? 제가. 예. 이건 제가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방송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젊을 때 사진이죠. 이게 중국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연예인이고요. 이 사람과 라디오 방송을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내가 참 불법을 많이 저지른 게 아무 음악이나 원래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아무 음악이나 이때에 떴던 한국의 드라마가 뭐냐면 그 안재욱이라는 배우가 최진 씨라는 배우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내 마음 내 곁엔가? 별은 내 가슴엔가? 그게 막 여기에 떠갖고요. 이 동네에 떠갖고, 제가 나와서 막 얘기하면 막 전부 다 안재욱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 팬레터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이게 택시 기사들이 듣는 라디오인데,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다 저를 알아보고, 예. 하여튼 그런 시대죠, 그때는. 그죠? 예. 이거는 오지인데, 이게 저예요. 이게 중국의 오지인데, 이때 뭐를 했냐면,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와이 멋진 세상, 쇼비디오 자키, 화제 집중, 이런 거에 왜 해외 10분짜리 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외 신기한 곳 찾아가기,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제가 섭외하고, 촬영하고, 예. 편집만 안 하고, 이것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캄보디아나 베트남하고 가까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때는 진짜 한 번 출장 가면 일주일, 그러니까 10분짜리 나오는 그 편집 결과가 한 일주일은 찍어야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이게 누구냐고요? 제 딸이에요. 요만할 때부터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걔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다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이게 중국 기차하고요. 얘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능숙해서 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아침밥 딱 먹을 거 먹고 얘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갔다가 기차는 계속 움직이고 한 번 타면 한 2박 3일, 3박 4일 가야 되니까. 그 저녁 때 식세껏 나갈 땐 이렇게 한국인으로 나갔잖아요. 그 저녁 때 들어올 땐 중국인으로 들어와요. 그 열차에 열차원이라고 뚱뚱한 거 관리하는 사람이 얘를 데리고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새까맣게 생긴 애를.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녔죠. 예. 이게 이제 촬영하면서 찍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6mm 카메라에 목숨을 걸고 어디 가든지 찍어서 그렇게 했던 거. 이거 너무 어렸을 때죠. 그죠? 이게 이제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제가 혼자 출장 가면 딸을 혼자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요. 근데 얘는 저랑 같이 다녀도요. 절대 칭얼대지 않고요. 늘 딱 자기 역할 하고요.
호텔에 있으면요, 호텔에 가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다 알고, 그렇게 다녔던, 예, 그 다음에 얘는, 예, 30년 뒤에, 예, 30만 여행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죠? 이 사진은, 이게 저예요. 예. 어떤 사진이냐고요? 제가 학생회장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80년대니까, 나라가 좀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게 사실은 운동권 학생들이에요. 예. 여기서 선배는 이 한 명이에요. 이 사람만, 한 명만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땐 그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는 그랬으나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고요. 나머지는 다 제 후배예요. 다 제 후배예요. 그 얼마나 몰려다녔겠습니까? 얘네들이 뭘 알고 왔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MT 가면 대성리로 MT를 많이 갔는데 대성리 운동권 학생들만 가는 MT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칭다오 중국 얘기했죠. 제가 근무했던 데는 여기예요. 여기를 어떻게 가냐면 제가 칼라를 잠깐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땐 요게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비행기가 없었어요. 중국 가는 비행기가. 여기 이쯤에 위에라는 곳이 있었어요. 웨이하이라고. 예.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예. 저도 처음 외국 가는 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외국 가고 여기서 위에에서 칭다오까지는 비포장으로 8시간을 달려갑니다. 거의 뭐, 예.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주재원으로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이 오다를 합니다. 뭐라고요? 닝뽀로 가라. 닝뽀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닝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얼마나 뭐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통편이 안 좋았어요. 제가 기억에 여공 5명을 데리고 이 칭다오에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상해로 갑니다. 예. 여기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배를 타고요. 끔찍하죠. 그 배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3일을 타고 가고 상해에서 밤새 기차를 타고 닝뽀로 갑니다. 예. 가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사장이 닝뽀라는 곳이 영파라고 하긴 하는데 예. 그때는 제가 여기에 간 한국 사람으로 1호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장님도 참 고마워요. 그런 경험을 주고. 예. 그러니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랑 함께 갔던 5명의 그 여공들이 사실 칭다오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중국 사람들은 멀기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요. 다 이 동네 애들인데 회사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 회사는 가라고는 가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중에서 5명 중에서 4명은 도망가고 1명은 공장에 있는 경비 아저씨랑 바람이 나갔고 사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중국은 그게 엄청 엄격하거든요. 그래갖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 다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와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제가 스토리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아직 저는 그래요. 이 스토리가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중국에서 얻었던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한동안 한 10년 동안에 요 상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1인 기업 사장님들 자녀들 한 10가정, 20가정씩 모아서 이 상해에서 워크숍을 했었어요. 워크숍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뛰어다니는 거야. 지도만 딱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철 타고 여기는 버스 타고 여기는 걸어가고 그러면서 상해 시내를 도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애들을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안 되고요.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만. 그러니까 애들 1명에 부모 1명. 예를 들어서 라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 아빠랑 가겠지 걔는 엄마랑 안 가고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 했던 그때의 그 프로그램도 사실 이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버릴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내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의 커리어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어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 책에 나온 또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안 나와요. 예. 제 얘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별로 크게 공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면 이제 2025년의 마지막이네요. 예. 뭐 우리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1단락 됐죠? 네, 다음 단계. 그죠? 이상 목사전에 2026년은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가장 옳은 일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래요? 옳은 일 아닙니까? 옳은 일. 가장 옳은 일의 그 공통점은 좀 유치해 보여도, 좀 소소해 보여도, 좀 남이 알아주지 않게 보여도, 또, 좀 막막해도, 앞이 잘 안 보여도, 그게 내게 의미가 있는 일은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멋져 보이는 일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밥을 사세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신년 특강은 매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세보니까 16번째인데, 좀 신년 특강을 뭐 외부의 강사도 모시기도 하고, 우리 이른겹의 파트너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년 특강의 핵심은 지금까지 할 때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 얘기를 가지고 으쌰으쌰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와도 돼요. 산희 씨, 어머니 모시고 오시게. 네. 그건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런데 뭐 하러 가, 귀찮아, 저거 해도 와서 보시잖아요? 내가 보장할게요. 산이야, 내가 참 잘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들한테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멋져 보이는 일,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책도, 제가 이번에 쓴 책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선물하실 분 있으면 선물하세요. 함께. 그래서 함께 교감을 나누고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도록. 영주 씨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올 거죠? 네. 결정했어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래도 이럴 때는 함께 건드려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상목 씨도 2026년 기대하시죠? 기대하세요? 그죠? 네. 그래요. 네? 기대합니다. 그럼요. 기대하셔야죠. 예. 우리 신년 특강 하고 북토크 할 때 우리 백란현 사장님이 사회를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김해에서 사회를 보러 기대하시고요. 저분이 이게 엄청 잘하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게 있는데 제가 이따가 톡방에 올릴 테니까 책은 뭐 많이 읽으셨잖아요. 책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이 북토크 때 다뤄봤으면 좋겠다. 멋진 질문 아니어도 되니까 그 질문을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댓글에다가 제가 이따가 톡방에 올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난현 씨가 MC를 보는데, 사회를 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너무 번잡하게 막 그러지 마시고요. 2026년 1월 3일 날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뵙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실시간 할 거니까요. 같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